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행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가족들이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딸 조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국회가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요. 첫날부터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이 상당수 등장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 의원 어떤 식으로 한 장관과 질의응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종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아니에요?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제가 그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잠잡고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검찰총장 당시였다 그러는데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예, 직접 보셨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장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장관이 또 대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오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최병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그와 팩트의 대결 뭐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은 원래부터 뭐 스타일이 좀 저런 스타일이고, 예.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뭐 사실관계를 위주로 해서 뭐 반박을 하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적했듯이 뭐 깐죽거린다 하는 거는 뭐 주관적 표현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부분에 관한 네. 그 수사를 마치 현 정부가 안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모양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은 자꾸 그걸 뭐 코미디 비슷한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대정부 질문 상황을 보는 일반 국민들한테 뭔가 약간 좀 혼선을 주려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게 이제 혼선을 주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뭐 두 분 다 강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예. 여하튼 저런 걸 보고 일반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국회의 문답 수준이 저 정도여서 과연 우리의 세금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자 정청래 의원 김건희 여사 수사 왜 안 하느냐? 지난 정부에서 고발한 거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왜 기소 안 했느냐? 이런 반박이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만 나오면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호도를 하고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좀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자꾸 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느냐 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이 뭐 자리를 노리는 듯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민주당에서 본인들 수사에 대한 그런 기준, 잣대 이런 게 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적으로 판단하실 때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여권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미 전 정부 정권에 검찰이 했는데 수사를 했지만 별로 결과가 없지 않았냐 이런 예.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 분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마당이고 그 검찰총장 출신의 어떤 그분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왜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 조작을 했던 그 공범들이라든지 주범들은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올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 전주였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럼 입건을 했으면 뭐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해서 뭐 진행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무혐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 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수사팀에서 수사 결론을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곧 1심 판결 나온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에 연관이 됐다면 뭐 기소를 하든지 정말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빨리 좀 결론을 내는 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또 없애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김 여사 간 사이를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과거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실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뭐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출신 아니죠? 저는 당시에 검사장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죠.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과의 친분 관계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한 장관 굉장히 반응이 좀 거칠다 그럴까요? 강하게 또 대응을 했는데 자, 김정욱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저는 저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상식적으로 검찰총장 부인에게 검사장이 카톡을 332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연락이 안 됐으니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뉴스버스 작년 기사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수사 형평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출석 요구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0일 날 일단 1심 재판이 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이 다 이런 대응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가 말을 못하면 대통령실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로 출석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알 권리가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끌어당기는 모습들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게 됐죠. 네. 핵심적인 이유는 민생의 얘기를 들어서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면 이러한 대정부 질문 속에서 이러한 철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쏟아낼 텐데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 과거 철진한 이슈들을 다시금 끌어서 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제기 증폭에 대한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하게 되는 모습들을 현재 보게 되니까 과거 한동훈 장관과 대정부 질문에서 맞닥뜨렸던 박범계 전 장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지 못했던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서 지지층들에게 환호하는 네. 뭔가 속 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한가로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지 않나 싶고 무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새롭고 또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네.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와 같은 표정을 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습니다. 논문 관련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저 유학 갔다가 한 번 쓴 게 전부입니다.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것도 이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대학? 위원님,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석사 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표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업무방해가 되는 건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잠깐. 예, 자 이제 논문 관련 표절 언급을 했더니 추미애 이재명 대표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뭐 되려주고 말로 받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니, 저거는 서로 어찌 보면 이제 본질적인 이슈보다는 정치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대정부 질문 시간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 부인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대정부 질문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잖아요. 국정에 관한 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반격한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얘기하는 것도 그 또한 저는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일을 가지고 어찌 보면 국회라는 장을 서로 저는 뭐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한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에게 컴플렉스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천공보다 문제보다 논문 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제가 고발 주체는 아닙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 얘기한 거 고발한다고 했던 거 보도 김의겸 대변인한테 컴플렉스 있습니까? 제가 묻지도 않으면 김의겸 대변인 얘기를 주가 합니까? 조작을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대변인 아니신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고발한다고 말씀드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예, 참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국회에서 이루어진 대정부 질문인가, 뭐 유튜브에서 지금 어떤 뭐 개그 프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무슨 기름을 먹었냐,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었냐, 아주까리라는 그런 기름도 있나 봅니다. 거기다가 무슨 학력, 경력, 뻥카 인생에서 뻥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저희 여기서 그 평론하는 패널 분들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현직 그 장관의 심지어 국회 그 안에서 질문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이 질문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민과 관련해서 이제 이민청 문제, 그리고 뭐 선거와 관련해서 상호주의 문제, 구치소 내에 지금 난방비도 올라갔는데 난방비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민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한동훈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런 걸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든 것이고 아무런 그 득도 실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다면, 여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 한동훈 장관 분명한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신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빠져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등 경기 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실관계를 미리 예단하거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특히 지리에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정진상은 경기 동부가 아니라 경기 서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쌍방울은 원래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수사기법 시즌2가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뭐냐면 이제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도 정진상, 김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남욱과 유동규 씨 두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진술을 확인해 줄 사람이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화통화를 바꿨다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전화를 바꿔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상가집을 왔다 갔다 서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인데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보냈다고 얘기하면 부의금을 내야 되는데 부의금이 있다는 얘기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런 개연성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하나만으로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되는 이 상황. 이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근거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주가 조작의 의혹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질의 과정에서 200여 회 이상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면서 저희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계속 언론에 피사실이 공포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대장동과 판박이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이 진짜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조금씩 흘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내가 좀 비겁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북한에 돈을 보내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증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은 2019년도 1월 달에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아마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네. 김성태 씨가 있고, 예. 여기에 아태우 안부소장이 있고, 다 구속된 인사들이죠. 거기에 북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어서 모였던 자리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바꿔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내용 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예. 여기에 대한 검찰의 신작 소설 등으로 뭉치고 넘어가는 듯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2019년도에 경기도의 이재명 대표, 경기도가 북한 방북 위해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일들까지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네네. 차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태용호 의원한테 아직도 부적응자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찾아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온 미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는 태용호 의원뿐 아니라 지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정착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 스스로도 말을 하고 나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각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유감의 표명을 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 상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특정 사이트인가요? 이 질문을 모집하기도 했죠. 그래서 댓글들을 달아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여러 개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정청래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1심 징역 2년 실형을 조국 전 장관 받았습니다. 선고받자마자 항소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버지의 징역형이 선고되던 날 딸 조민 씨가 한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난 떳떳하다. 의사자질 충분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유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 죄가 없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 조국 구사! 조국을 구속하라! 네,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실형을 복역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딸 조민 씨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던 날 조민 씨는 떳떳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선고를 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자녀 입시 비리, 저명한 대학 교수가 사회적 영향력이 컸는데 반복적으로 수년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그릇된 인식, 자녀 입시의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 그릇된 인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적 분열,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판 판결문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선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민 씨는 자신은 떳떳하다고 그래요. 조민 씨도 어머니와 공범관계 비슷한 그런 게 좀 엮여 있는 게 있는데, 자, 최편병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사실 조민 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허위 인턴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의전원이나 이런 데 제출할 때는 성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이었다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다 책임을 미루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뭐 내고 했더니 어느 날 뭐 의전원에도 합격하고 대학에도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와서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 지금 물론 1심이지만 아버지 지금 징역 2년 선고받았죠. 어머니 징역 4년 플러스 1년 해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만 문제고 자기는 떳떳한 게 되는 그런 셈이죠, 결국은. 네.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아마 전혀 국민적인 공감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아버지도 그동안에 뭐 여러 뭐 이런저런 하여튼 비판의 초점이 됐었는데 네. 저 딸에 대해서도 더욱더 아마 그런 인상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뭐 사실 굉장히 인제 30대 초반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 상황을 좀 잘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운 뭔가 자기 나름의 그 미래를 설계해야 될 그런 나이에 네.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진영 대결로 몰아가려는 듯한 예. 그런 그 인상을 주어서 오늘 저는 저 인터뷰를 보는 순간 예. 내내 좀 불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 직접 증인으로 나오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드러내놓고 자신의 입장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진 것 같은데, 자, 장윤주 변호사님 보실 때는요, 이 법적인 문제가 사라진 건가요? 조민 씨에 대한 거는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판결은 1심 선고니까요. 네. 또 항소를 또 예고했기 때문에 그 재판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관련해서 조민 씨 관련해서는 이미 정경심 그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으면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지금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관련해서 또 조민 씨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과연 이제 입학이 취소되고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이런 과정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법적인 문제가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떳떳하다라는 그 발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심 선고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항소심을 갈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1심 재판부에서 나온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좀 수용하는 태도를 좀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말도 오늘 방송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2년 정도 됐으니까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뭐 의사 면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법적으로는 의사죠. 근데 지난 3일이 언제냐면 녹화한 날이 지난 3일인데요.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받은 후 직후에 이걸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말이 없다가 잘 다녀오라 이런 말을
조 전 장관이 했다는 거고요.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생활하면서 동료 선배들에게 의사 자질 충분하다 이런 말 들었고 스스로 떳떳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데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재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받고 사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한 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는데요. 2심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가 나올지 법정 구속이 될지에 대한 여부들은 아직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조민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는 김어준 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저는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네. 뻔뻔하게 이야기했던 모습들 이제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표창장이 가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 바꾸기 식의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 예. 결국은 이 내용이 조민 씨에 대한 그 행동을 넘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는 조민 씨 때문에 입학해서 또 의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당시에 있었던 많은 가장들의 목소리 중에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조민 씨는 생각해 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떳떳한지 결국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예.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표창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요. 가짜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조민 씨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조민 씨 입장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표창장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에도 가고 의사까지 됐다는 식으로 말들도 하잖아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럼 그때 안 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넘쳤으면. 근데 그때는 위조한 적 없다 그랬다가 지금은 그거가 필수는 아닌 것처럼 지금 약간 말이 좀 달라지는 느낌은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아버지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날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듯이 의사로 자질이 충분하다.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도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창장만으로 모든 의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판단하진 않지만 네. 모든 사람들은 가짜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나 아니면 좀 조민 씨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대부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안 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검찰이 너무나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들은 그분들의 생각이십니다. 사회적 통념이 있고요. 사법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민 씨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는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네.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진짜 진중하게 네.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판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 입시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위조 혐의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지금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습니다만은. 네, 조 전 장관은요.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행이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본인의 위조는 일절 인정을 하지 않고 특혜는 아니라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제를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또 전제를 깔기도 했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쭉 이 사태를 보면은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관련해서 조미 씨도 그렇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다 아니 이거 동네에서 다 흔히 하는 일인데 왜 나만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식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사 자질 충분한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수사를 했느냐 다른 가족 다 뒤져봐라 그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버지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 공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딸의 그 방송 출연도 그렇고 본인의 그 SNS 사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예. 너무나도 그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조 전 장관이 이제 판결 이후에 자신의 SNS 배경 사진을 또 바꿨습니다. 뭐 보셨겠습니다만 이 반딧불 이렇게 쫙 있는 거기에 걸어가는 거 누가 이제 만들어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올리면서 자신의 심정이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뜻을 또 밝힌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조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장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검찰과 언론이 똑같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조 전 장관. 이것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네, 장관 청문회를 안 했으면 없었을 일은 맞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될 도덕성 때문에 그 엄청난 검증을 받아야 했고요. 그 결과 잘못된 게 드러난 거죠. 장관 안 했으면 불법이 덮였겠죠. 근데 판단까지 났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장관 했기 때문에 그랬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장관을 안 했어야죠, 그러면. 아니, 장관을 안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의 취재에 의해서 드러날 수는 있죠.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조민 씨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어요. 네네. 여하튼 들통이 나든 들통이 나지 않든 간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뭐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잘못했다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어이없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뭐 장관을 안 했더라면 하는 얘기는 그건 이제 뭐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마치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같은 잣대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마 범죄를 저질렀다면 굉장히 어떤 속죄하는 심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짜 인턴 증명서 가지고 만들어서 대학에 또는 의전원에 내고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네. 그게 나중에 어떤 일에 의해서든 뭐 이제 발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는 떳떳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태도 네. 정말 적반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민 씨가 아빠가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는데요. 조민 씨가 의사가 됐던 일도 아빠가 조국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민 씨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 없이 말장난 비슷하게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많은 국민들에게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를 얘기하면서 국민들, 특히 많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상처를 줬던 일이 조국 전 장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민 씨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말들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민 씨는요, 의사 면허 집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료 의료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시죠.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사표를 내고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있어서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의사 면허 막달되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은 것도 있는데 실제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맛집 다니고 SNS하고 평범하게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죠.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요. SNS에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러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처음 공개하는 사진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가서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SNS 주소 공개해도 됩니까? 네, 공개해도 됩니다. SNS에 와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예, 저기 뭐 SNS 다른 거 하나 했습니다. 이 동영상 주로 올리고 사진 올리는 그런 SNS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어린 시절 동생 찍은 사진, 친할머니 차려준 밥상, 그리고 본인 어디 가서 이제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 좀 올렸고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스튜디오 가서 찍었다는 거, 뭐 프로필 사진처럼 또 찍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사실 조민 씨가 오늘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제 많은 내용이 본인이 이제 떳떳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어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SNS도 공개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지식 관련된 건 봉사만 하겠다 이제 이런 활동 계획을 밝힌 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는 벌써 그 계정의 팔로워가 뭐 2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보도도 있을 만큼 네. 뜨거운 화제는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 인터뷰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던 날 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조민 씨가 저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할 것이라는 걸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참 저런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의 생각은 일단 조민 씨가 본인이 직접 정정당당하게 뭐 또는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부분도 더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조민 씨의 활동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사태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뭐 조민 씨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유라 씨,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지금 학력이 다 박탈해서 중졸이 됐는데 오늘 조민 씨를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 내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정유라 씨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선수고 이대 부정입학 관련해서 이 다 자격 박탈됐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이 출석 부족 이걸로 다 이 박탈이 됐습니다. 승마 선수 자질 따지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표창장 가지고 갔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럼 내 자질은 뭔데 대학교를 왜 약간 이런 식의 이 대꾸를 한 건데요.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조민 씨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마 선수로서 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유라 씨를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냥 다른 뭐 교육 관련 법령 뭐 이런 데에 따라서 그 뭐 학력을 박탈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민 씨도 뭐 표창장이 없다고 해서 의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만 그 표창장을 위조해서 뭐 의전원이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의전원 입학도 취소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의사면허 자격시험 이것도 자격이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의사면허 박탈을 지금 어찌 보면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자 내가 뭐 자질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자꾸 뭉뚱그려서 그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이제 거기에 혹시 현혹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뭐 정유라 씨든 조민 씨든 간에 제가 보건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 전 장관 1심 판결 후에 항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1심 판결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 등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사모펀드 건은 기소가 안 됐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코링크 P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정경심 전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장내 매수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죄로 최종까지 이제 확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유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는 주장인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이게 서로 간에 좀 뭐 논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 펀드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했는가, 그 부분에 이제 법적인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주식과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내 정경심 씨가 주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렇게 쭉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가 바로 정경심 씨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남편이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다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무죄 나온 것 중에서 특히 그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는데 네? 그 무죄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내 정경심 씨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고, 정경심 씨가 주식을 거래를 했는데 정경심 씨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공범으로서 조국 전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판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약간 호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정경심 교수가 해서 잘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은 건 있습니다.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은 그 점을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항소한다니까 한번 보고요. 근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자신이 주장했던 말들이 다 틀려서 좀 곤란할까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분이 하는 분 계신데, 바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온라인 시험 문제 나눠 풀었다는 혐의, 오픈북인데 그랬던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거, 증거 보존용이다,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정경심 교수는 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을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업무방해까지 우리가 재단을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도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것도 유죄라고 나왔습니다. 그 증거보존용이라고 반출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김종욱 교수님, 이 유시민 이사장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우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은 죄가 없는데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에 의해서
소위 죄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쪽지 시험 같은 경우, 네. 그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아까 마찬가지입니다만 표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창장 하나 때문에 의전원에 입학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식의 방식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 누가 봐도 이건 증거인멸인 건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판단하지 않는 얘기들을 통해서 소위 자기 진영의 어떤 입에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얘기 나왔던 소위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공모 문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났으면 무죄인 거죠. 동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유죄이면 유죄인 거죠. 예. 이런 판단에 맞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법원이 판단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은 항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아무런 논거 없이 그냥 무작정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진영에게 그것이 맞다라고 선동하는 방식들이 네. 조국 전 장관을 진짜 돕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예를 들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 전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론 자체들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이해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그 유시민 전 장관식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세상을 다 선악 이분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뭐든지 갖고 가면 전부 조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뺏기면 안 돼. 아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 글쎄요. 뭐 본인도 과거 뭐 검찰 수사도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 검사가 뭐 아무리 어떤 뭐 약간의 어떤 정파성을 띠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검찰은 악이다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그 저런 식의 어떤 평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가 유튜브에 출연하는 동안 댓글들을 보면요, 이 확실하게 지지자들의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거기를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딸이 낳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굉장히 뭐 든든하다, 믿는다, 힘내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참 다양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능력 있고 떳떳하다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갈라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지난주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엄청난 마녀 사냥을 했죠.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의 지난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또 입장 이런 부분은 정말 그 깊은 성찰과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 대표는 언급이 없고요. 이상민 의원은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둘러싸고도 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 뭐 이런 당내 일부에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윤주 변호사, 이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크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사태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적인 의견 자체를 두둥강 냈던 사안이기도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그 대선 과정에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한 바가 있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런 수사 문제가 불거졌던 2019년도에는 대표는 당시 이제 도지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뭐 책임 있는 지도부라든지 여러 의원들과의 같은 지위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도 지금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마당에 뭐 새로이 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여럿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뭐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뭐 검사 공개법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방탄법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뭘 해도 처벌 못 받게 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사 이름 공개 뭐 자기가 추진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나온 법안과 관련해서 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명분 없는 장외투쟁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1월 임시국회 추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방탄으로 얼룩진 국회 현 상황들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약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잘못이 드러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민주당이 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수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수사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텐데 오직 이재명 당대표,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또 제1야당으로서의 뭔가 국민께 역할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당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이 뭐 구속 수사를 할지 여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련성과 이 연관지어서 뭐 직접 뇌물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이 속도를 내면서 뭐 900만 불까지 북한에 넘어갔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뇌물 혐의 기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돈을 건넨 사람이 바로 김성태 전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의 뇌물죄에서도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공여했다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뇌물 공여자가 뇌물을 줬다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자백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오히려 그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돈을 줬다는 증거물들, 특히 북한에서 받은 뭐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검찰에 제출된 상황인데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보기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위해서 그 돈을 건네줬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대신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건네간 뇌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이 수익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판단을 하고 제3자 뇌물죄인지 아니면 뇌물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김성태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연일 주말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 전 회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북 제재 풀리고 쌍방울 대기업 된다. 북한에 1억 달러 제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 전 회장에게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좀 걱정된다 그랬더니 지금 국정원에서 민주당이 정권인데 어떻게 걸려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도 좀 있었고요. 800만 달러 보낸 뒤에 받았다는 이른바 영수증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 명의로 발행된 그런 증서도 그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이전에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킵니까?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제 통화했다고 하던 날 본인은 재판받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또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검찰에서 쓰는 앞으로 나올 소설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기다가 국정원도 아무 문제 없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정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통일부에 다 예를 들면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통일부에서 다 이거 갖다 넘겨줘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800만 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과거 이런 분들 잘 아는데요.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 MOU를 믿고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으로 나온 얘기니까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당시에 방북을 이재명 당대표가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방북을 추진한다? 전 이게 맞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고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판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평화부지사가 재판받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걸 아는데 술 먹고 있다가 전화를 연결했다?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이런 내용으로 소설을 쓸 게 아니라 좀 더 명징하게 어떻게 돈이 와갖고 어떤 내용이 녹취가 됐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보다도 훨씬 허술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피의 사실로 공표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엔 실패한 소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7일 같은 경우는요, 만나서 자, 송명철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고 호통을 쳤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연회 자리를 마련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중간에
누가 이렇게 꼭 적은 것처럼 메모를 한 것처럼 아주 소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러면 그게 김성태 전 회장의 머릿속에 있는 소설이다? 글쎄 저희가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소설을 쓰려면요 그게 탄탄하게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팩트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어떤 그 증거들이 법정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나올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로서 뒷받침을 해야만 할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만약 보고가 되면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 이런 예정인데요. 자, 이상민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오늘 대정부 질문 한번 보시죠. 장관님, 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경찰과 대치 중인데 장관이 뭐 손쓸 생각 없습니까? 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집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조정 중지하든가. 그것은 뭐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린 건 알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결국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자, 김병민 교수 보실 때 어때요, 이건요? 정청래 의원의 저 같은 태도를 보니까 지금 집권당이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의 저 같은 인식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장관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그리고 헌재까지 가더라도 아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이것저것 김건희 여사도 끌어내고 이상민 장관도 다시 소환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이슈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 변호사, 이 탄핵 소추라는 건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돼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논고도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탄핵 소추의 요건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는 해임 건의안과는 다르게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미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지만 대통령께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탄핵 요청이 남은 것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상민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 그리고 헌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있다는 부분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헌재에 가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 출신이어서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가서 검사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설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면 그때부터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지 기간만 길어져요. 저는 오히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빨리 가서 아마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러면 차관을 아주 실세인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장관 못지않은 일을 맡길 거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